이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내한테는 이제 5살, 7살 이제 두 자녀가 있었어요. 이 남편도 이제 나름 성실하게 가정 잘 지키면서 온고지순하게 잘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성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인터넷 그 모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해서 밖으로 이렇게 돌았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아내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거기서 이제 상간남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렸대요. 아내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가까이 사는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수시로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제 새벽에 들어오는 건 이제 당연시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대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아내 역시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간남을 만나러 다녔어요. 이제 남편은 이제 그러한 아내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거론하면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라면서 아내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도에 흠뻑 빠져버린 아내는 완전히 이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안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해도 마치 진짜 사람이 무슨 귀신에 씌인 것처럼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성적 쾌락,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자제력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친정 부모님들도 다 알게 되고 해서 이제 다들 말렸죠. 혼도 내고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집에까지 와서 이제 가까이 사시니까 이제 집에까지 와서 아내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냥 대충 집에서 입는 옷 입고 이제 편의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래 네가 슬리퍼 신고 그거 입고 어딜 가겠냐 하고 이제 갔다 와라 라고 했는데 밖에서 상간남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차를 딱 대기시켜 놓고, 그리고 그 차 타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한번 이 뭔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변해버립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러한 아내를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요. 뭐 아내가 가볼 만한 곳은 다 뒤져서 찾아가보고 했지만 뭐 아내는 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친구 중에 이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는데 이 아내가 그랬대요. 이제 그 상간남도 이혼하고 자기도 이혼하고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뜯어 말렸대요. 너 미쳤냐?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 하고.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부모님의 말도 안 듣는데 친구의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죠. 아무튼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제 아내는 완전히 꽃길을 달리고 있었대요. 꽃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냥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상간남과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할 생각에 엄청 들떠 있고 이런 게 바로 행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다고 해요. 남편은 이제 아내 친구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대화 내용을 한 거를 또 친구가 카톡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그걸 보니까 더 그냥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친정 부모님들, 아내의, 그러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이시죠.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간남 소송 시작하고 상간남이 소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내의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아내가 그랬답니다. 이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서 뭐 너 죽여버리겠다, 니들 뭐 부부 꽃뱀 사기단이냐, 너 내 마누라가 알면 넌 작살난다, 너 빨리 집에 들어가서 네 남편 설득해서 소송 취하시켜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가진 욕을 다 했다고 해요. 이러니까 그 상간남을 믿고 자기 뭐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서 남편, 아이들까지 다 버리고 온 아내는 이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굉장히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죽을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더랍니다. 아내는 이 상간남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운명적인 사랑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이 상간남과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꿈결 같았겠어요. 하지만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였겠죠. 아내한테 있어서는. 원래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저 아내도 그 지옥으로 가기 전까지 그 길들이 천국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결국 남편은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뭐 상처뿐이 영광이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상간남은 이 아내의 상속인들, 남편과 그 5살, 7살 이 아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했어요. 정말 인간 이하죠. 하도 우리나라 법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또 상간남 손도 들어주니까 말이죠. 반대로 이 아내와 같은 남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쾌락을 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을 진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사실 이 불행의 문턱까지 가기까지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욕정을 풀면서 쾌락을 만끽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불행의 문턱 앞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행복의 문턱까지 가는 길은 불행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 다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니까 정말 힘들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라는 한탄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이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원래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참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당연히 불행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건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만이 결국 행복의 문턱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다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쾌락에 의해서 방탕하게 사는 이 생활 자체를 자기 자신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무척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들을 해요. 어찌 보면 이들은 행복이 아닌 행운을 기대하고 있었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행복하길 바라니까 당연히 행복이 아닌 행운이었겠죠. 행운을 기대했던 거겠죠. 이 로또 같은 행운, 로또 1등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행운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일생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한 게 행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행운은 사실상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바를 찾겠다고 행복의 상징인 세잎클로바를 무참히 뒷밟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과도 같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과도 같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부디 눈앞의 쾌락보다는 멀리 보이는 행복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